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장이 좀 미끄러져가지고 입맛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한 이틀 정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쵸? 그 상승 그 기분을 계속 데려가지 못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제 직전에 약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몸을 가볍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좀 제 개인적인 공간에다 적었는데 그게 말이 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참 그렇네요, 그죠? 금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드릴게요. 그 차트를 보면서 이제 그 단기 시세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냥 기업 내용을 한 번씩 살펴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느 시점에 추천을 드렸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이 뭐 추천가, 목표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기업 분석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기업 분석할 때는 제가 안 좋은 기업들, 제 기준에서 안 좋은 기업들이나 혹은 모르는 기업들이 나올 것에 대한 좀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 아는 기업이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어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엠신엑스 먼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엠신엑스 같은 경우는 좀 느긋하고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 한 3만원 초반 이때 정도에서 이제 강하게 밀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원래는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게 한 요 정도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지금 한 70%를 넘고요. 그리고 애플과도 계속 계약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과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의 삼성전자와 그리고 미국의 애플까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차량용 그 카메라 모듈이 이 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6천억, 매출 6천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4년 만에 1조 5천억까지 만든 기업이에요. 거의 3배를 뛰었죠, 그죠? 그래서 성장 탄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투자 방향성도 굉장히 좋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기업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횡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차트상으로 일봉상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 정도는 뭐 기다릴 수 있지 하시겠지만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한 4달, 5달 정도 지속된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요거를 견뎌내신 분들이 이제 요거를 수확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 우려를 많이 하셨던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요런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견뎌내셔야만 그 다음 시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셔야 되겠죠.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차량용 그 자율주행 테마 가운데서는 국내에서 저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연초에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요때 이제 백신 이슈랑 같이 그 동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하면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4만원 초반에 잡으면 항상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세를 늘 줬던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 3사 정하는 데서는 저는 매력도가 가장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히트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YG 플러스 지분 매각을 요 빅히트랑 하면서 이제 한 배를 같이 타게 됐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YG 플러스의 그 영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 YG가 굉장히 머리를 전 잘 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터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 반토막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파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크윙, 와 차트 멋있네요, 그죠? 메모리 테스터 세계 1위 핸들러,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18,000원 정도 선에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핸들러가 자연적으로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크인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길게 벌만한 성격의 기업입니다. 여기 말 엄청 많거든요. 계속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기관 수급도 지금 계속 잡히는 거 보면요, 기관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기존 보유자분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현금화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요, 요 지점에서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이렇게 조정을 같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수 조정을. 근데 요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못 견디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높아심에 현금 비중 확대를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테스나네요. 테스나 굉장히 말씀 많이 전해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도 한 3만원 초반대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요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갔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 이 테스나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 설비 투자 진행된 그 투자가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간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세우고 있고요. 후공정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저평가 영역으로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운드의 여팡이 지금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5만원 아래면은 굉장히 편안한 가격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기존에 이거는 그 기업 분석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한 요정도 지점에서 아마 요정도겠다, 요정도에서 테스나 기업 영상 촬영을 했는데, 요때 이제 연기금 물량을 받고 그 다음에 요 지점으로 가고 있을 때 5만원 초반대에서 한번 그 저항을 받고 미끄러질 것이니, 그 지점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나는 요 눌림목의 첫 양봉에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두 번째 그 매수 타이밍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딱 잡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또 5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졌다가 다시 이 지점에서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렸냐면, 4만원 언더에서는, 5만원 언더에서는 강력 매수, 그리고 그 밖에 근본 없는 기업들은 다 테스나로 옮겨두세요 라고 교체 매매로도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5만원 돌파한 후에는 이제 그 1차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점 주기 힘들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적합한 기업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덱스 차트 굉장히 멋있네요, 그죠? 그 월덱스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애칭 공정에 쓰이고 있는 가이드링이나 그 다음에 포커스링 이런 부품 쪽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리콘이라든지 쿼츠 이런 것도 만들고요, 인텔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인텔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후에 D램 공정이 좀 초미세화로 가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기업이고요. 만원대에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왔네요, 그죠? 앞자리를 이제 2번 정도 더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셔도 되고요.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이런 기업을 신규 진입하실 때는요, 자 볼게요. 과거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기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만큼 지수가 상단으로 갔으면, 주가가 상단으로 갔으면 이 정도의 조정은 이거에 적어도 2배, 3배로 더 들어온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뛰었으니까, 그죠? 이 기간들을 견뎌낼 자신이 있으면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은 아시겠죠? 무조건 기업이 좋다고 뭐 하늘 뚫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죠?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더 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슨인더 같은 경우는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예 그 아디다스 OEM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 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크게 성과가 가셔야될 수 있다. 그런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그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7,000원대 매수하면 필승이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은 어떻게 가든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좀 오뚜기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별로 무리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렌텍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뭐 8,000원 아래에서 잡으면 그냥 시세를 어떻게든 끌어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저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2차전지 배터리 팩도 하고, 그 다음에 ESS 투자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전자담배 사업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계속 우상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평가 기업이에요. 시장에만 좀 잘 안 알려져 있을 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EM텍
같은 경우는 이렌텍을 이제 교체하는 매매로 추천을 드렸던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이 비슷하게 행보를 했었어요, 이렌텍하고. 근데 지지부진하면 여기로 옮겨 타라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미 담배 니코틴 함량을 줄여야 하는 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기사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필립 모리스 그리고 KT&G랑 같이 전자담배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점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여전히 좀 싸다고 보고 있어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길게 보셔도 되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 싸다고 해서 이 지점에 탔으면, 지금 보세요. 이게 이 지점에서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지점에 탄다고 하면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진짜. 근데 기업 내용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위에 기업 내용이 있다고.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는 움직이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차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타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저평가 영역이니까 아직도. 그러나 이렇게 장대 홍봉을 크게 꽂아버리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분들의 이제 차익 실현 타임이란 말이에요. 타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갈 건데, 이것들을 다 견뎌낼 자신이 있으면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거를 견뎌내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매수를 느긋하게 하셔야 되겠죠. 여러 차례에 나눠서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내가 이 기간을 견뎌낼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그죠? 이 정도 두 가지 기본 자세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실 거면. 이미 들어가는 시점 좀 늦긴 했지만. 그리고 대림재즈 같은 경우는요, 괜찮아요. 골판지 쪽도 워낙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어느 모 기업이 지금 화재로 인해서 반사이익까지 같이 반영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골판지는 계속해서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골판지 원가 인상에 대한 이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가 수준은 그냥 편안한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등산 매매 형태로 데려갈 만한 기업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게, 이 산업 자체를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미 수익은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PSK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차트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2만원대에 추천을 드렸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을 바꿨네요, 앞자리를.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는 저는 탑픽으로 거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그냥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스틴 공장이 이제 증설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지금 단기간에 주가 상승 탄력이 너무 세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한 요 정도, 한 42,000원 요 정도 구간에 있으면 그냥 담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인정 못해요. 요 주가 탄력은 인정을 못하겠고요. 제가 전해드릴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거 22만원 초반선이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요 주가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회복하겠지만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 기간에 대한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회 손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회복을 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예수금이. 그럼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해버리잖아요.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손실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어떤 고점에 물려가지고 장기간 고생하는 걸 정말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약 손실이라도 그냥 만약에 좀 위험하다 싶으면 저는 그냥 빠져나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 전까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자동차 기업 가운데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실적과 동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조금 애를 먹을 수는 있어요.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고요. 2분기 때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를 저는 저감에서 타이밍으로 잡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3, 4분기로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그렇게 큰 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장기는 기본이에요. 대형주는 무조건 중장기 투자는 기본입니다. 대형주를 가지고 단기 투자하는 건 정말 맞지 않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차트가 완전 천국의 계단이네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10,000원 언저리에서 9,000원대 유일하게 10,000원 이하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행보가 뭐 엄청 길었죠. 이것도 추천드릴 때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엄청 무겁습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은 요 기간을 견뎌내신 분들만 이 열매를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기다리셔야죠. 지금 해봤자 이거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장기 투자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을 뭐 잘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들고요. 파운드리 직접 투자 수혜주예요. 그래서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업황 면에서는 더 이상 이 기업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기관들도 가장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로 더 이제 그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뭐 이 지점에서 한 달 만에 거의 50% 넘게 수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미련이 없지만, 만약에 저가 매수를 찬스 준다면 다시 진입할 의향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남들보다 일찍 빠져나오는 경향이 세거든요. 그 꼭대기까지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제가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20% 손실 나는 게 싫어서 안 합니다. 저는 이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 뭐 수익을 보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안 잃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한테는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도 여러 차례 뭐 기업 설명도 분석 영상도 만들어 드렸고 좋다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OLED 그 수혜주고요, 소재주죠. 그래서 홀 인젝션 레이어랑 그 다음에 레드 호스트 여기서 많이 한다고 전달 드렸죠. 그래서 요 직접적인 이제 3D 납품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고, OLED 업황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진다고 전해드렸죠. 휴대폰을 시작으로 가전에서 그 다음에 OLED TV까지 그 디바이스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 우상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당연히 강점을 가지고 있겠죠. 3만원 초반 언저리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왔네요. 또 똑같은 그림입니다. 장기간 그 횡보를 거친 후에 상승을 가져갔고, 또 다시 횡보, 상승, 횡보 이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등산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보유 추천드립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S건설, 와, 이건 차트가 굉장히 남자답게 같네요. 그죠?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나이키 같기도 하고. 자, 건설주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업황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이나 그 다음에 주택 쪽, 그쪽 매출 비율이 굉장히 높게 잡히고 있는 기업이고, 3기 신도시 대규모 그 공공 택지 공급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신사업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뭐 수처리 시설 쪽, 그쪽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잘해요. 그 부채 비율도 굉장히 잘 낮추고 있고 매력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도 마찬가지 등산 매매로 서서히 태워서 연말까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산업으로 저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설은 뭐 다 비슷해요. 업황 자체가 비슷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세가지고 산업계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비슷하게 차트도 그려주고 있는데, 민간 부분 그 주택건설 1위 기업이었죠, 예전부터. 그래서 아이파크, 그 다음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 그 다음에 그 고척 스카이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도 어디 거 하나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근데 최근에 약간 흉흉한 얘기가 조금 돌고 있거든요, 공매 쪽으로. 그래서 조금 조심하세요. 만약에 찝찝하다 그러면 다른 건설로 옮겨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변수는 피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태형건설도 있는데요. 여기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행보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근데 이렇게 행보가 긴 기업들의 특징은요, 한번 시세를 줄 때 꽝 하고 세게 주는 경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신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괜찮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찍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보시면 안 돼요. 산업에 대한 다양성의 의견을 보셔도 되는데, 기업 찍는 건 제가 정말 못해요. 뭐 하나 두 개 세 개 있으면 꼭 3등 기업을 제가 잡고 있더라고요. 들을 보면은 제가 좀 안정성을 추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항상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건설주도 뭐 개개인께서 잘 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현대건설도 좋죠. 지금 차트 보면 멋있게 갔는데요. 현대건설은 제가 연초에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고 건설주 가운데서 좋을 거예요. 현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현금 흐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주 가운데서 잘 픽하셔가지고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양파일, 이거는 이례적으로 제가 2번 연속 추천드렸죠. PHC 파일 지금 쇼티지가 엄청 강하게 나고 있거든요.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격 상승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4분기 때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쇼티지 발생 초입에는 보통 연결 매출로 잘 잡히지를 않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가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량 둘 다 같이 지속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확인해보니까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교대 근무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근무까지 막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겠어요, 결국. 생산량 확대겠죠, 그죠? 그래서 저가에 잘 잡고 가져가시면 충분히 드실 만한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대형주는요, 기본적으로 중장기, 최소한 6개월에서 3년 보셔야 됩니다. 기본이요. 자꾸 카페 삼성전자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제 추천주도 아니고 추천 드린 적도 없고 좀 이거 비추하긴 했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 좀 안타까워서 조언을 드리면요, 이런 무거운 주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갈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하셔야죠, 그죠? 이런 기업들은 묵직하게 들고 가면서 정말 장기간으로 보시고 들고 가시는 거에 배당금 받으시면서, 아시겠죠? 일단 그 기업의 성격부터 무작정 추천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내가 어떤 형태의 투자 방식을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고 내 투자 방식과 일치하다 하면은 그때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추천드릴 때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자신 없으면 잡으시면 안 돼요 라고 전해드렸죠. 4분기 때 강한 시세를 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반도체가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했을 때 그 시점부터 지금 약간 뛰어오르는 모습인데요. 그 성과들이 이제 사업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고 현금 흐름이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까지는 적어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그 증설까지 손을 댄다 어쩐다 이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서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전을 따라서 이제 반도체 완성체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 그런 의지를 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길게 쭉 느긋하게 지켜보실 만한 그런 기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K스텍, 여기 같은 경우는 팔방미인이죠.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까지 다 하고 있어요. 매출도 굉장히 고루고루 평탄하게 한 3대 3대 3 정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잘해요. 반도체 표면을 이렇게 평탄화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들거든요. 요거를 이제 CMP 장비라고 하는데 케미칼, 그 다음에 메카니칼, 그 다음에 폴리싱이겠죠, 그죠? 딱 보면 아시겠죠? 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이 점차 미세화되기 시작하면은 코발트 사용량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게 식각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식각이. 이런 그 용어들은 제 지난 그 반도체 소개 영상을 꼭 보세요. 그 공정 영상 어쩌고저쩌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싹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미리 전달해 드린 거고요. 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각 공정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다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안 역할을 해주는 게 이 CMP 장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쓰임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고요. 이 K시텍 같은 경우는 장비주 가운데서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요 정도 지점에서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현재 국면이라고 하면은 단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뭐 1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우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기 시세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면요 조정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피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고 했으니까 난 잡을게 이 지점에서 하시면요, 저것도 지난 과거의 흐름에 비춰보면은 요 정도, 만약 요즘에 잡았으면은 요 정도 시간은 견뎌낼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개념 잡히셨죠? 내가 들어간 시점부터 산을 타고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그냥 무모한 희망일 뿐입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나 돈을 다 벌겠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볼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가 아주 나이스했다고 보고 있어요. 만성 적자 사업부를 철수한 건 잘한 일이에요. 당장의 비용 손실은 있겠지만 저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전장 사업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로도 돈을 엄청 까먹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점차 저는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나 세탁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이쪽 이제 가전 매출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고요. 뭐 백색 가전은 LG다 막 이런 공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매출 비중도 한 30-40%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80% 이상 내고 있으면서 아주 견조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체된 그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봐요. 2021년도부터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여기 엘전이랑 마그나랑 지금 그 어디야, 중국의 어디 지역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합작해가지고 투자해서 공장을 막 짓고 있죠. 인천에도 하나 짓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그나가 뭐냐면 그 미국의 포드랑 GM이랑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이 3대 자동차 업체의 그 핵심 부품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같이 손을 잡고 공장을 지어가지고요. 차후에 이제 전기차 그 전기 모터랑 그다음에 인버터 온보드, 그다음에 뭐 그 뭐냐 또 하나는 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자동차용 그다음에 인버터 뭐 온보드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사업 방향성이 완전히 찰떡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기업이 안 갈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잖아. 업황 자체가 지금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는 LG 그룹 전체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범위를 늘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딱 봐도 좋잖아요. 지금 듣기에도 좋으시죠.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고, 그죠? 근데 대형주잖아요.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죠. 그럼 이 식구들과 다 같이 가려면 당연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느긋하게 길게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테스 해드릴게요. 차트 멋있네요, 그죠? 4848 했으면 먹을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테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반도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삼전에서 픽한 그 K칩 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반도체 그 장비주 가운데서는 거의 저도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3D 낸드 하드마스크 증착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반도체 저랑 그 지난 영상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2021년도 내내 굉장히 좋은 얘기만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비 국산화 수혜도 같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의 낸드 그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한 번 여기서 추가 수혜를 받을 겁니다. 이미 뭐 몇 년치 그 수주가 끝났다 뭐 그런 얘기도 돌대요, 여기. 그래서 진짜 막 장난 아니다, 죽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그죠? 이것도 한 2만원대 추천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 비슷하죠, 그죠? 테스랑 흐름도 비슷하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렸었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초미세화 공정이 지속이 되겠다 보면요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도쿄 그 일렉트론이 독점을 하고 있던 ALD 기술력이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국내 최초로 여기서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전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장비주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떠오르는 신성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거의 진짜 매일같이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여기 뭐 장난 아니다, 올해 실적 진짜 미쳤다 막 그러고 있는데요. 한번 제 계좌도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한 10만원 초반인가 11만원대인가 이때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그죠? 최근에 거의 뭐 앞자리를 지금 거의 2번 바꾸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자, 엔비라텍스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합성 고무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합성 수지, 정밀화학 다 하고 있죠. 이게 업황이 지금 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예전엔 굉장히 죽을 쓰던 기업이긴 한데요.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이 다른 회사가 됐어요.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기업이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MDI 그 증설 이슈까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니 이런이 안 갈 수가 없죠. 뭐냐면은 그 폴리우레탄의 원료거든요. 자동차 그 내장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냉장고 단열재라든지, 뭐 건축자재, 그리고 또 하나 그거죠, 이거.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LNG선의 보냉재로도 다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황들, 그 연결된 업황들을, 산업들을 다 보세요. 지금 굉장히 핫한 산업들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러니 주가가 어떻게 안 가요? 안 갈 수가 없죠, 그죠? 뭐 이게 예전에 그 리포트 보니까 제목이 실적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거던데 똑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진짜 실적이 얼마까지 갈지,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하고 주가가 얼마만큼 갈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고점에서 먼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유자분이시라면요, 좀 더 한번 지켜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SC, 이것도 예전에 뭐 16,000원, 18,000원 이때 많이 추천드렸던 기업인데요. 좋습니다. 테스트 소켓 국내 1위 기업이고요. 패키징이 끝난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테스트 소켓을 끼워가지고 검사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소켓이 ISC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잘 잡히기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죠?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노공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빈메모리 캐파 증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보유자 분이시라면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PI 첨단 소재. 마찬가지도 익숙한 종목이죠. 제가 3만원 아래에서 사면 필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드렸던 기업이고, 이것도 지루합니다, 이 작가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정말 많이 괴롭히셨던 그런 기업이죠. 계속 말씀드렸죠. 2021년까지 보세요, 제발 장기로 보세요 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는 거죠. 앞자리가 또 2번, 3번 바뀌기 직전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I 필름이 이제 주인데요. 요게 화학 물질이거든요. 석유화학 원료로 만드는 건데요. 요게 이제 내연성이 정말 좋아요. 지구상에서 뭐 제일 좋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금속보다도 센데 무게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주항공으로도 연결이 되죠. 우주항공 소재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 적용 분야는 이제 기존에는 회로기판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뭐 MLCC,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쪽이었는데, 항공 분야에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이 연결된 산업들 한번 보세요. 다 지금 유망한 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다시 PI 첨단 소재가 안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업황 굉장히 좋고요.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최초 시점보다는 2배 올랐지만 저는 여기서도 상승률이 더 있다고 보는데, 요 정도의 횡보는 참아 주셔야 됩니다.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시고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이브도 뭐 재밌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요망하죠. 기존에 그냥 단순 엔터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BTS만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 지점에서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주식 맞교환을 했죠. 그냥 동맹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정도 시점에서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했는데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게 사업의 골자라고 보는데요. 자, 이타카홀딩스에 포함되어 있는 뭐 소속 가수가 있잖아요. 저스틴 비버,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죠. 글로벌 최상위 유튜버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있었죠? YG 플러스 지분 인수했잖아요. 여기 누가 들어가 있죠? 블랙핑크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요런 가수들이 전부 다 유튜브 상위 포식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가수들을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최첨단 IT 기술을 통해서 요걸 융합시켜가지고, 두 산업을 융합시켜가지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업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 준 거예요, 요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50만원짜리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도 뭐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줬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자체로도 놀랐고, 요 정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물론 BTS 효과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BTS 의존들을 반대로
BTS 효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BTS를 기존에는 타고 갔다 그러면 이제는 BTS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등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이 기업에서.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그 일정 맞춰놓는 거 보면서 제가 감탄을 정말 금하지 못했는데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전 높게 보고 있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당장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안 되죠. 지금 이 기업이 그 제시하고 있는 비전을 보셔야죠.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기존에 없던 성격의 산업이라서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를 가지고 지금 내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연초에 자 같이 그 제가 이제 어디였지? 기업이 금호석유 그리고 효성 TNC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거기에다가 하이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여기에다가 SK군요. SK까지 이렇게 해서 요 기업들이 30만원을 요 대형주들이 30만원을 가냐 못 가냐를 가지고 제가 지금 내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잃었잖아요. 효성그룹은 뭐 다 잘 갔고 SK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 코앞에 있고 마지막이에요. 요 하이브 요게 제 좀 큰 그 결과물을 낼 수 있거든요. 이게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저도 들어갈 거예요. 또 다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목표 지점까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제가 요 지점까지만 자르고 지금 추천주를 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몇 개를 한지 모르겠지만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2부, 3부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같이 기업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좀 흔들려가지고 지금 많이 위축되어 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적어도 제가 드렸던 추천주들은요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단기적으로 물려도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빵 띄울 순 없지만 물려도 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하면서 드렸던 종목들이니까 당연히 장기 보유가 되는 종목들을 공유했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장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 해가지고 자 2021년 내내 좋은 성과 같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맞이하시길 바랄게요.